놀라지 마세요. 동포분들이 난민 신청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포 체류 자격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체류 자격에는 동포분들이 다 들어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포 체류 자격의 가장 대표적인 이 세 가지가 지금 이렇게 비중이 나와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적별 이제 동포분들의 국적을 볼 때 중국이 77.3%, 중앙아시아 5개국이 7.9%, 미국이 6.3%인데 중앙아시아 5개국을 빼고 그냥 국적으로 치면 보통 중국, 미국, 러시아, 우즈벡,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오늘 고려인 분들 얘기하실 또 나오셔서 만약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합하면 중앙아시아 5개국 플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10%좀 넘게가 고려인이시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국적으로 쳤을 때는 중국 분들이 거의 지금 77.3인데 78%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포 체류 자격을 통합을 했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여기 출입국에 들어오기 2010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이 H2F4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H2에 대해서 고민들이 출입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H2로 오기 위해서 추천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H2가 너무 치열하니까 H2 추천해서 떨어지신 분들을 위해서 기술 방문 취업 기술 교육하는 제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방문 취업 비자를 그러니까 H2 못 받으신 분들이 한국에 오시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단기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기술 교육 받으면 H2 주고 H2 있다가 F4 넘어갈 수 있게 하는 트랙까지 만들면서 이제 법무부는 계속적으로 F4를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F4에 대해서 가장 전향적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H2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F4가 계속 늘어나면서 2020년, 그때 2019년, 2020년대 제가 그 당시 이제 BH에 공포 관련돼서 보고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고민이었습니다. 또 저희라고 소송 당하면서 계속 그래서 이제 계속 F4의 기준을 계속 넓혔고 뭐 유학 갔다 오거나 학위 있으시거나 전문직 있으시거나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유학 루트로서도 많이 투입해서 이제 넓혔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해소가 언제 보면 2021년에 연구용역이 발주가 됩니다. 2021년 연구용역 발주되고 22년에도 연구가 되다가 23년에는 장관이 결재까지 나서 발표 직전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다가 결국 이제 2026년에 2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 체류자격 통합에 보면 세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H2와 F4를 통합하는 거. H2는 이제 3년 뒤에 없어질 체류자격이라 H2 신규 사증은 발급이 중단됐고 현재 계신 분들이 가장 최근에 받았다면 한 번에 줄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이 3년이시기 때문에 3년 뒤에는 H2가 아예 없어야 정상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게 또 이제 H2로 계속 있으면 안 되냐 하시는 민원도 있으셔서 이제 그거는 아마 어떻게든 해소를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취업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취업 활동할 수 있는 단순 노무 분야의 취업 범위를 F4의 경우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이제 F4하고 사회통합은 지금까지 연계가 좀 되어 있지 않은 편이었는데 사회통합에 대해서 F4가 국제 봉사활동자에 대해서 연주 단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관련해서 현행 이제 국가별 차등 적용되고 있던 이 H2와 그다음에 소득 학력 H2가 소득이나 학력이 넘어가면 F4로 넘어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동포 입증 서류를 제공할 경우 F4를 부여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경과 규정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제도가 시행이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이 이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은 민원이 정말 서로 이것만 받고 해줘도 돼요? 라고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냥 이것만 받고 그냥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지방 출입국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한 게 제일 바빠 죽겠는 유학생 시즌에 F4를 터뜨려서 안 그래도 민원이 적체되고 민원이 터지는 그 시기에 민원을 더 증폭시키고 가중시켜주는 점은 정말 하지만 덕분에 그 F4가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동포 체류자격 통합을 하면서 아까 한국어 인센티브와 자원봉사 인센티브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영주 자격 소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소득 요건의 GNI였던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서 자원봉사 실적이 있고 한국어 우수하고 한국어 우수랑 봉사까지 좋으면은 60%까지 소득 기준을 낮춰드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동거 가족이고 생계를 같이 하시는 경우에는 합산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저걸 5천만 원이라고 기준했을 때 60% 하면은 3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고 이제 뒤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외국인은 GNI가 2배입니다. 그러니까 동포의 경우에는 일반 외국인보다 이미 혜택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또 혜택을 넣었죠. 그랬더니 지금 영주권자가 한 달에 지금 영주권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해서 이제 동포 체류자격이 통합이 돼서 도대체 그럼 수치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 2010년을 기점으로 한 거 제가 이때 입사했기 때문에 그냥 기준을 잡아본 거고요.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외 동포 F4 주황색 라인에 있는 것들을 보면요, 45,000명이었고 저희 84,00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84,000명이었던 제외 동포가 지금 이제 58만 명 가까이 됐고요. 이제 2020년 4월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 취업은 원래 그때 훨씬 많았는데 28만 명, 9만 명 가까이 되던 방문 취업은 29만 명을 최대치로 2014년에 찍고, 이때부터 저희가 이제 F4하고 영주를 확 넓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H2가 그때 이제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쭉 하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F4로 가는 루트를 뭐 기술 자격증 따면은 해드리고 뭐 이거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57,000, 지금 2026년 4월,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 발표가 2월달 됐잖아요. 2월달 발표될 때가 그 직전 이제 25년 기준으로 82,000명이었던 H2가 2026년 4월 기준으로 57,000명인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지금 이제 4만 명, 4만 5천 명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사이에 반토막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방 출입국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네. 동포분들 이럴 때 좀 박수 좀 쳐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희 중에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관리과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했을 때 공무원 중에 이렇게 민원이 많은 공무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 실적 관리한다고 이제 직원들이 한 달에 몇 건씩 하는지를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나쁜 과정입니다. 근데 일 안 하는 직원한테 일 안 한다고 혼내는 기준이 한 달에 800건은 너무 적게 있다고 혼냈고요. 1년에 한 달에 뭐 1200건, 1000건씩은 해야 1000건이 중간, 1200건, 1200건은 해야 많이 하고. 근데 민원을 1000건씩 하는 거를 상상을 해보셨을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800건 했다고 또 뭐 혼내는 과장 입장도 좋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만큼 민원이 많다 보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주권이 당연히 그 전에 이제 신청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영주권이 지금 뭐 이렇게 빨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통합 이후 체류자격 변화 추이를 보시면요, 이제 이게 2026년 5월 11일이 기준인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제도를 2월 11일에 발표했기 때문에 딱 3개월치 수치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 5월 11일로 짠 거고요. 그렇게 했더니 5월달 기준으로 이제 5만 명이었고 아까 이제 그러니까 6월달 기준으로는 4만 5천 명 내려갔고요. 그래서 58만 명 이렇게 거의 59만 명 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동포분들의 체류의 안정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자꾸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포 사회통합 방안에 대해서 동포 이제 사회통합의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에 지금 현재 국회에 가 있는 대표적인 법안 2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정책을 담는 하나의 그릇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법이 다 해주는 건 아닌데 그릇이 있어야 정책이 담기고 또 정책은 그 그릇을 통해서 성장하고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면 여러분들이 법무부의 정책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안은 우수 해외인재 유치 육성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3월 달에 발의가 됐는데요. 여기에 우수 해외인재
있는데 이거를 동포에게도 똑같이 준용하는 조항이 이게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요. 2025년 3월 때 이제 벌써 1년이 넘게 발의가 됐고요. 발의 1년 전 다음에 또 8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게 이제 곧 이제 그런 박근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인데 결국 그 두 분의 의원님들이 정당도 다르시고 뭐 다 다르시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한, 약간 다르긴 한데 내용은 비슷하십니다. 그래서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과 그다음에 법적 그 운영과 예산 지원 등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고요. 두 법안의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법안 말고 두 번째 법안에는 이제 국고보조 근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체류지원센터 여기 혹시 오신 분 계시나요? 송 대표님은 동포체류지원센터 지금 오십니까? 존경하는 2008년도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 주신 네, 그래서 이제 그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 지원 근거에 대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제가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체계를 좀 더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현행 체계로 가려고 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동포의 사회통합 방안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한회의처 기본법에 보면요, 먼저 법적인 목적을 보시면 경제 활성화라는 게 들어갑니다. 제한회의처 기본법은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게 발의가 됐고요. 그 정부 시절에 그 당시 이제 민정수석께서가 민정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그 당시 청와대에 계실 때 만드셨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들 때 이제 부처 3개가 이제 이 법안의 주무부처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달라진 부처가 3개인데 하나가 법무부, 하나